정치 포기하라더니 하루 만에 선회.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이 정권의 잘못하는 점을 용기 있게 지적을 하니까 지지도가 높이 나오는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될 검찰총장에 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올라갔다는 말은 이 정부의 여러 폭정, 특히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응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되죠.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제일 깔끔한 거죠. 정치할 계획을 가지고 검찰총장 직무를 행사한다. 이런 공격을 받으니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경계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뭐를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고 또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자, 이동석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한 발언들 파장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또 해명까지 했더라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는데요. 그제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현재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갑자기 해명에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조언이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국민이 결정한 문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경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해당 발언을 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연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언제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 것이고 그건 예를 들어 총장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정치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과연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 총장이 정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이 관계, 징계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주장할 내용을 야당 대표가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도대체 적과 아를 구분도 못하냐 그런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이어서 지금 본인이 해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의 지금 지지도가 야당이 잘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윤 총장에 지금 빗대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윤 총장에 빠져버리면 상당히 어떤 국민의힘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자강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는 좀 이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주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죠. 최근에 이 주 원내대표하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 복당을 놓고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뒷얘기가 있을지 우리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홍준표 의원 두 분 다 지역구가 같은 대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지역구 의원이면은 통상 가깝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 홍준표 전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아주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복당 때문인데요. 현재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복당과 관련해서 일단 지난 5월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된 분이 5선 1분, 4선 4분입니다. 다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었던 분들이고 우리 당을 무소속이지만은 우리 당을 자신들의 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복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들으셨는데 복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홍준표 전 원내대표의 복당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언론이랑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원내대표 일단 현재 복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원이 당내에 많고 홍 의원에 대한 3040 여성 그리고 화이트 칼라의 비호감도가 높다. 때문에 상당 기간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말이 좀 바뀐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 홍 전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상당히 그렇죠. 직설적인 전 대표 바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알기론 부산 출신 2~3명, 충청 출신 1사람 빼고는 복당 반대하는 사람 없다. 3040은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누가 홍준표를 싫어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한 게 배은망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나오는 요 배은망덕하다. 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홍 의원이 뭘 베푼 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친절한 홍준표 전 대표 바로 어느 부분이 배은망덕한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내가 당대표 때 주호영 원내대표 흔쾌히 복당시켜줬다. 두 번째, 내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할 때 주 원내대표가 저렇게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복당해준다고 해서 표도 몰아주지 않았냐. 세 번째,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로도 발탁을 시켜줬고 심지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내가 공천심사위원이었는데 내가 공천을 줬다.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복당을 위해서 주 원내대표가 좀 편든 거. 전 그렇게 보는데 그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같이 보실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바로 불과 7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부친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부친상에서의 모습인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조근조근 뭐라고 한참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귀인 말까지 이렇게 합니다. 네.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네. 복당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실 뭐 며느리도 모르는 건데 보면 저렇게 아주 가깝 거의 약간 껴안다시피 어깨도 툭툭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조문을 한 다음에 이제 홍 전 대표가 나와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5월이었었잖아요. 네. 5월에는 그때 비대위를 구성하는 걸 두고 김종인 비대위가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서 주호영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동지가 오늘 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홍준표 의원 복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많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원들이 익명을 좀 요청해서 저희가 이니셜로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A 의원.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 더 반감만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B 의원 복당 반대하는 의원들 내가 아는 것만 수십여 명이다. 네, 심지어 초재선 의원들 80%는 복당에 부정적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C 의원, 네, 이 C 의원은 홍 전 대표가 복당하면 나는 탈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의원들 중에서 모두 익명을 요청을 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같은 지역구 TK 대구 지역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 지역 의원들도 있었는데 이들 그러니까 만약에 홍 전 대표의 복당을 두고 당 내에서 투표를 한다면 반대 의견이 훨씬 우세하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내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당내 나의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국회를 좀 취재를 해봤지만 아무리 익명이라도 이 의원들이 이런 멘트를 한다는 거 상당히 좀 반감이 심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고 싶다면 일단 당내 여론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서 정치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그 직무 배제 결정을 기각해달라는 청구를 냈었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줬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보통의 이제 이런 가처분 인용 기각 이 결정문들을 보면 되게 짧아요. 한 페이지 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9페이지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법원이 많은 고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담아냈던 내용은 이 절차의 문제, 징계에 대한 절차의 문제, 그리고 지금 직무 배제로 가는 과정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낼 시대적 소명이라고 대통령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이 일들을 풀어나가기 바란다. 개혁이라는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과정과 절차가 다 무시돼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부분은 추후에 윤석열 총장과 그 추미애 장관 간에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절차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오늘 열리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먼저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 감찰 기록이 말씀드렸죠. 사실 감찰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지 마시고.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어떻게 준비하세요? 자, 윤지영 기자. 네. 징계위원회가 이제 2번 연기됐어요. 당초에는 2일에서 4일로 이틀이 연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4일에서 10일로 왜 일주일을 연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연기 결정이 어제 오후에 급하게 내려졌는데요. 윤 총장 측은 징계 기일을 연기를 하면 5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 뒤 10일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연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남은 일주일 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당장 저희 방송이 끝나갈 때쯤 오후 2시 반에요. 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이 조치가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이 비판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7일 날에는 이 판사의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 여기에서 이 해당 문건이 판사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이건 또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추
수장관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9일 날에는 공수처 법안을 지금 여당은 처리를 이날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여당은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공수처 법안 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이후에 추미애 장관의 명예퇴진론 이런 게 더 힘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윤 총장이 지금 검사징계법의 일부를 헌법 소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검사징계법에서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하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거다라는 취지인데요. 그 이유는 이 지금 징계위의 경우에는 징계위의 구성 그리고 징계를 청구하는 거 이거 모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걸 검찰총장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검찰총장을 박탈하는 결과를 이어지기 때문에 공정성이 매우 낮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징계법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지금 청구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주 징계를 두고요. 여야는 또 180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만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거나 못하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의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패널 두 분께 좀 각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전 기자가 짚어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청장이 했던 위헌 소송, 그리고 이 효력 정지 신청, 이런 부분들이 남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먼저 이원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지적을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사실은 뭐 2일 날 징계위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4일 날 징계위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라라는 그런 이제 지금 메시지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가 2일 날 하려고 그러다 4일 날 연기하고 4일 날 하다 10일 날 연기하고 이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가 이 징계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되고 있다, 절차상. 이걸 시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법 같은 경우는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즉 5일 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징계 대상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도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자, 징계위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서야 이제 징계 관련된 서류가 넘어갔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대부분 다 신문 스크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얼마나 징계 준비 절차가 허술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가 이렇게 3번이나 연기할 정도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 개입을 해서 지금 절차적 공정성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법무부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대통령이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여기서 개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 과연 그러면 공정성과 정당성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문제죠. 지금 일단 이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둘러싸고도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 간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감찰위에서는 이미 이것 자체가 이미 부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검찰총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이미 결론 내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10일 날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0일 징계위가 어떤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기에 참가하는 지금 이용구 법무장관의 자격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변수들 일주일 동안에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총장 측이 그 헌법소원을 내는 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내고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의 대상이 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검사징계법으로 검찰총장을 징계 위에 올리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원장 의원님께서 징계위원회 몇 면도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징계위원회 만약에 평검사라면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외압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과거에는 왜 그럼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가지 않았냐? 간단합니다.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결정해도 법원으로 끌고 가겠다. 법적 소송과 다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그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